겨울 찬바람이 매서운 조선 후기 북방읍내 장터 외곽에 자리한 낡은 관상소가 있었습니다. 눈 덮인 작은 마당 너머로 푸른 연기가 피어오르는 초가집. 그곳이 바로 벼라의 거처였죠. 북쪽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벼라관이라 불렀는데 하늘의 별을 읽듯 사람 얼굴에 새겨진 운명을 꿰뚫어 본다는 젊은 여인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찬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네요. 벼라는 문턱에 쌓인 눈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이는 23. 그러나 눈빛만은 오랜 세월을 건너온 듯 깊고 맑았어요. 검은 머리카락은 단정히 틀어올려 비녀 하나로 고정했고 소박한 옷차림에도 왠지 모를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한양에서는 지금쯤 어떤 바람이 불고 있을까? 벼라가 한양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임금의 사주를 보다 불길한 영모의 그림자를 발견했지만 오히려 그 말을 전한 죄로 모함을 받아 처형당했죠. 그날 이후 벼라는 아버지의 관상책과 해안역을 챙겨 북쪽 변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단 하나의 목표를 품고서 말이에요. 진짜 영모자를 찾아내겠다는 다짐과 함께요. 그날도 벼라는 평소와 다름없이 작은 관상소에 앉아 관상을 보러 오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내려 발길이 뜸했지만 하늘의 뜻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이었죠. 벼라 선생님 계십니까? 바람결에 실려온 목소리에 벼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한 남자가 들어섰어요. 키는 꽤 큰 편이었고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등은 곧게 펴고 있었죠. 눈에 띄는 것은 그 얼굴이었습니다. 원래는 반듯했을 이목구비가 지금은 설이 맞은 들꽃처럼 초췌해 보였어요. 들어오시지요. 몸을 녹이실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벼라가 자리를 권하자 남자는 방 안으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을 보니 30 즈음으로 보였어요. 정함이 정윤이라고 합니다. 정자에 윤택할 윤자를 씁니다만 이름과는 달리 지금은 가문도 무너지고 윤택함과는 거리가 먼 처지가 되었지요. 정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에 담긴 아픔이 벼라의 마음을 찔렀어요. 왠지 모를 기시감이 느껴졌고 무언가 특별한 인연이 있을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관상을 보러 오셨군요. 손을 내밀어 보세요. 정윤이 주저하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벼라는 그의 손금을 살피더니 이내 고개를 들어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순간 벼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관상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한 듯했죠. 이 분은 벼라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임금을 구할 귀인의 상의로군요. 정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농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몰락한 양반가의 자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벼라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분명 귀한 상이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네요. 이대로 가면 영모의 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정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분명 마음에 담아둔 무언가가 있었나 봅니다. 벼라는 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죠. 하지만 운명은 글자처럼 새겨진 것이 아닙니다. 붓을 들고 스스로 새로 고쳐 쓸 수도 있지요. 벼라의 말이 끝나자마자 바깥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누군가를 피해 이곳에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누구를 피해 여기까지 오신 건가요? 말씀드리고 싶지만 선생님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벼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뒷문을 가리켰어요. 저쪽으로 빠져나가세요. 제가 시간을 벌어드리겠습니다. 정윤은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뒷문으로 사라졌습니다. 벼라는 그가 떠난 자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만남이 운명일까? 아니면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일까? 눈 덮인 들판으로 사라진 정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벼라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운명의 실이 두 사람을 어떻게 엮어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이 만남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어요. 며칠 후 정윤이 다시 벼라의 관상소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급한 발걸음이었죠. 문을 열자마자 벼라는 그의 얼굴에서 심각한 표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벼라가 물었습니다. 정윤은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제가 쫓던 사람들, 그들이 실은 한치웅이라는 자의 세력이었는데 그의 말을 듣던 벼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한치웅, 그 이름은 벼라에게 잊을 수 없는 악몽과도 같았죠. 한치웅이라 좌의정 말이군요. 알고 계셨습니까? 정윤이 놀라며 물었어요. 벼라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눈 내리는 바깥 풍경이 마치 그날의 기억처럼 차갑게 느껴졌어요. 제 아버지가 그 자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벼라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는 임금님의 사주를 봐드리는 관상가였습니다. 어느 날 사주를 보다 영무의 기운을 발견하셨지요. 그 주모자가 바로 한치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임금님께 알렸지만 벼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느껴졌어요. 한치웅은 모든 것을 뒤집어 아버지를 영모자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처형당하셨지요. 정윤은 말없이 벼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비슷한 아픔이 어려 있었어요. 저도 비슷합니다. 제 아버지는 한치웅이 모함한 죄목으로 유배가셨다가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가문은 그렇게 몰락했지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이제야 서로의 아픔을 완전히 이해한 듯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버지의 관상책과 해안력을 물려받아 진짜 영모자의 증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벼라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알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힘을 모아 함께 찾을 수 있겠군요. 정윤이 말했어요. 벼라는 그의 눈빛에서 결연함을 읽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단단해진 의지가 느껴졌어요. 정윤 도령, 당신이 운명을 스스로 바꿔보기로 택했군요. 정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명이 절 귀인이라 한다면 그 운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해서요. 벼라는 가슴 한편이 따스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제가 아버지의 관상학을 이용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벼라가 말했어요. 한치웅의 신복들, 그들의 관상을 통해 누가 약점이 있는지, 누가 흔들릴 수 있는지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정윤은 생각에 잠겼다가 불현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각종 문서와 정보를 모아둔 것이 있습니다. 함께 힘을 합친다면 그렇게 합시다. 벼라가 결연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위험한 일이 될 텐데 정말 괜찮으신가요? 정윤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운명이 귀인이라 하셨으니 그 말을 믿어보려 합니다. 벼라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귀인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는 자. 정윤 도령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더 거세게 내렸지만 방 안은 어느새 따뜻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내일부터 한치웅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해 봅시다. 정윤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서류와 문서를, 선생님은 관상을 통해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는 거지요. 벼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 동이 틀 무렵에 다시 만나요. 정윤이 일어나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문 앞에서 그가 잠시 멈추어 서서 벼라를 바라보았어요. 제 운명이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벼라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운명은 이미 바뀌고 있어요. 당신이 선택했으니까요. 하얀 눈밭을 가로질러 정윤이 사라져갔습니다. 벼라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벼라의 마음 한구석에는 희망이 깃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함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길이 험난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튿날 아침, 벼라와 정윤은 약속대로 만나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정윤은 지난 3년간 모아온 문서들을, 벼라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관상학 지식을 바탕으로 한치웅 주변 인물들의 약점을 찾아 나갔어요. 한치웅의 신복 중에 이응태라는 자가 있습니다. 정윤이 낡은 문서를 펼치며 말했어요. 그는 병조에서 일하는데 최근 군제 개편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벼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관상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둥근 얼굴에 눈은 작고 입은 큰 편입니다.
특히 눈썹이 일자로 곱게 뻗어 있다고 하더군요. 욕심은 많지만 의리는 약한 상이네요. 압력을 가하면 쉽게 흔들릴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한치웅의 신복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나갔습니다. 낮에는 정윤이 마을과 주변 지역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했고, 밤이면 벼라의 관상소에서 만나 함께 계획을 세웠어요. 이방의 오랑캐와 내통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정윤이 어느 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국경 지역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하더군요. 벼라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대로예요. 한치웅은 외세를 끌어들여 조정을 장악하려 합니다. 곡식도 비밀리에 모으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흉년에 대비한다고 하지만 실은 병사들을 위한 군량미로 보입니다. 날이 갈수록 한치웅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군제 개편을 핑계로 자신의 신복들을 요직에 앉히고 병력을 조정하고 있었어요. 또한 이방 오랑캐와 내통하여 외부 세력까지 끌어들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정윤 도령, 오늘은 한치웅의 신복 중 최병우를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벼라가 제안했습니다. 그는 병조 서리로 한치웅의 군사 계획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의 관상을 직접 보면 약점을 더 정확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한성으로 향했습니다. 최병우가 자주 들르는 주점을 찾아간 그들은 멀리서 그를 지켜보았어요. 벼라는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저 사람이 최병우군요. 벼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마에 걱정 주름이 깊게 패여 있고 눈밑이 처져 있습니다. 무언가에 억눌려 사는 사람이에요. 또한 왼쪽 눈가에 있는 작은 점, 가족에 대한 걱정이 많은 상입니다. 정윤은 벼라의 관찰력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 수 있지요? 관상은 단순히 얼굴 생김새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이 새겨진 흔적을 읽는 것이지요. 두 사람은 최병우가 혼자 남았을 때 다가갔습니다. 처음에 그는 경계했지만 벼라가 그의 딸에 대해 언급하자 표정이 변했어요. 어떻게 내 딸을 아십니까? 관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딸아이가 병을 앓고 있지요? 최병우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중환병을 앓고 있어 약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윤이 나섰습니다. 저희는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한치웅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최병우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긴 위험합니다. 내일 새벽 남산 아래 옛 절터에서 만납시다. 그들은 약속 장소에서 다시 만났고 최병우는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한치웅은 다가오는 임금의 생신날 연등행차 때 거사할 계획이었어요. 임금이 행차하는 길에 병력을 배치해 급습할 작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벼라는 주머니에서 약봉지를 꺼내 최병우에게 건넸어요. 이것은 제가 산에서 직접 캐낸 약초입니다. 따님의 병에 도움이 될 거예요. 최병우는 감동한 표정으로 약봉지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한치웅의 계획을 도울 수밖에 없었던 건 딸의 약값 때문이었습니다. 이해합니다. 벼라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누구나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때가 있지요. 두 사람이 돌아가는 길, 정윤은 벼라를 감탄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사람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군요. 벼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 얼굴에는 모든 것이 새겨져 있어요. 그것을 읽어내는 것뿐입니다. 한편 그들이 모르는 곳에서 한치웅의 또 다른 신복이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위험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한치웅의 계획이 점차 드러나면서 벼라와 정윤의 조사는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벼라의 관상소로 급히 찾아온 정윤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를 쫓는 자들이 있어요. 한치웅이 눈치챈 것 같습니다. 벼라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움직일 차례입니다.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정보를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임금에게 직접 한치웅의 음모를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임금님께 직접 알릴 수 있을까요? 정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한치웅은 이미 조정을 장악했고 임금님 주변에는 그의 신복들 뿐입니다. 벼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치웅의 손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손자라고요? 네. 3년 전 제가 한양을 떠나기 전 병에 걸린 어린아이를 치료해 준 적이 있어요. 그 아이가 바로 한치웅의 손자 한수였습니다. 정유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한수는 지금 성장해서 임금님의 시종으로 일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에게 접근하면 임금님께 소식을 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벼라의 계획은 위험했지만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한수를 찾아 나섰고 마침내 궁에서 나오는 그를 발견했어요. 한수 도련님, 벼라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3년 전 열병을 앓으실 때 돌봐드렸던 벼라입니다. 한수는 벼라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벼라 누이, 정말 그대로군요. 살아계셨군요. 벼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한수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누이를 찾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난 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이 있어 찾아왔어요. 한수 도련님, 할아버지께서 좋지 않은 일을 꾸미고 계십니다. 한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정윤이 나섰습니다. 한치웅 대감께서 역모를 꾸미고 계십니다. 다가오는 임금님의 생신날 연등행차 때 거사할 계획이에요. 한수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벼라와 정윤이 제시한 증거들을 보자 점차 표정이 변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최근 이상한 행동을 보였던 것, 집에 낯선 사람들이 드나들던 것, 그리고 이방인들과의 비밀 만남 등 여러 정황이 맞아떨어졌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니. 한수가 충격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벼라는 한수에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한수를 통해 임금에게 직접 상황을 고하고 한치웅의 집 서고 뒤 작은 불상 안에 숨겨진 밀서를 찾아내야 했어요. 그 밀서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벼라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한치웅의 관상을 보니 그는 반드시 증거를 남기는 성향입니다. 자신의 공적을 후세에 남기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거든요. 한수는 잠시 갈등하는 표정을 보이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돕겠습니다. 제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에는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한수는 비밀리에 임금에게 상황을 고했고 임금은 정윤에게 밀명을 내렸습니다. 밀서를 확보하는 임무였어요. 정윤과 벼라는 한수의 도움으로 한치웅의 저택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서고에 도착했을 때 벼라는 벽에 걸린 불상을 가리켰어요. 저기입니다. 불상 뒤에 비밀 공간이 있을 거예요. 정윤이 조심스럽게 불상을 살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셨지요? 한치웅의 집무실 관상을 살펴보니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 중요한 물건을 숨기는 습관이 있더군요. 또한 겉으로는 신앙심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계산적인 그의 성격을 상징합니다. 정유는 불상 뒤를 살펴 비밀 공간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진귀한 상자를 찾아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예상대로 밀서가 있었어요. 외국 세력과의 내통, 군사 배치도, 그리고 거사 계획까지 모든 것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정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임금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서고를 빠져나오려는 순간 문이 열리며 한치웅이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어요. 어디 가시나 젊은이들? 내 집에 초대받지 않고 들어온 손님들이 있다고 해서 누군가 했더니 정윤과 벼라는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위험한 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어요. 벼라, 너였구나. 돌아올 줄 알았다. 한치웅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정윤이라 내가 몰락시킨 정상서의 아들이로군. 별화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한치웅 대감,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대감의 영무 계획을 임금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한치웅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여유로운 미소를 되찾았어요. 그래? 하지만 너희들이 여기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때 방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치웅의 표정이 승리감으로 가득 찼어요. 내 호위병들이 곧 올 테니 편안히 기다리고 있거라. 정윤은 품 안에 숨겨둔 밀서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별화는 빠르게 주변을 살폈어요. 창문을 통해 탈출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너무 높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별화가 정윤에게 속삭였습니다. 곧 도움이 올 거예요. 예상대로 문이 열리며 한수가 들어왔습니다. 한치웅은 손자를 보고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잘 왔다. 한수야, 이 역적들을 붙잡아라. 그러나 한수의 다음 행동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아닌 별화와 정윤 쪽으로 걸어가 서더니 뒤이어 들어온 궁궐 금유군들에게 명령했어요. 임금님의 명으로 한치웅 대감을 체포하라. 한치웅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한수야. 내가 어찌, 할아버지, 이미 모든 증거가 임금님께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한수의 지시에 따라 금유군들이 한치웅을 체포했습니다. 한치웅은 분노와 충격이 섞인 표정으로 손자를 바라보았어요. 내 놈이, 내 핏줄이, 나를 배신하다니. 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할아버지께서 먼저 나라를 배신하셨습니다. 한치웅은 금유군에 끌려가며 별화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아비처럼 너도 나를 끝까지 방해하는구나.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진 않을 것이다. 한치웅이 끌려간 후 한수는 별화와 정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분 덕분에 큰 화를 면했습니다. 임금님께서 두 분을 친히 뵙고 싶어 하십니다. 세 사람은 함께 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임금은 정윤과 별화를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그대들의 충성심과 용기에 감사하노라. 임금이 말했습니다. 한치웅의 역모를 밝혀내어 나라를 구한 공로가 크오. 임금은 정윤에게 벼슬을 내리고 별화에게는 궁중 예언관의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별화는 정중히 사양했어요. 저는 그저 아버지의 원한을 풀고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희는 운명을 예언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옵니다. 임금은 별화의 뜻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대의 뜻을 따르리라. 하지만 언제든 필요하면 궁으로 돌아오거라. 궁을 나온 정윤과 별화는 한강가를 거닐었습니다. 달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윤이 물었습니다. 저는 임금님께서 내려주신 벼슬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별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정윤 도령이라면 훌륭한 관리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요? 정말 궁으로 들어가지 않으실 건가요? 별화는 강물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다시 관상소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그들이 스스로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윤은 별화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함께 가시면 어떨까요? 정윤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관리로 일하면서도 선생님과 함께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별화는 놀란 듯 정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정윤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더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화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멀리서 들려오는 급한 발소리에 중단되었어요. 대감님, 큰일 났습니다. 임금의 시종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한치웅이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복들이 예정대로 거사를 준비 중입니다. 정윤과 벼라는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탈출했다는 말입니까? 정윤이 급히 물었습니다. 시종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어요. 한치웅의 신복들이 그를 호송하던 중에 습격해 구출해 갔습니다. 모두 미리 계획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벼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한치웅은 항상 여러 계획을 세워두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정윤이 다시 물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세력이 도성 북문 쪽에서 모이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정윤은 결단력 있게 말했습니다. 즉시 임금님께 알리고 병력을 모아야 합니다. 한치웅은 분명 원래 계획대로 연등행차 때 거사할 것입니다. 벼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의 관상을 보면 한번 세운 계획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성격이에요. 더구나 이번엔 더 위험해졌습니다. 이미 들통난 계획이니 더 과감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세 사람은 급히 궁으로 돌아가 상황을 임금에게 보고했습니다. 임금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신들과 논의한 후 정윤에게 병력을 이끌고 한치웅의 세력을 저지할 것을 명했어요. 정윤, 그대는 내가 신임하는 바 이 중대한 임무를 맡기노라. 도성의 안전을 지키고 역적들을 체포하라. 정윤은 엄숙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전하, 벼라도 함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도 도울 수 있습니다. 한치웅의 신복들의 관상을 알고 있으니 그들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금은 잠시 고민하다가 허락했어요. 좋소. 하지만 위험에 처하지는 말게. 정윤과 벼라는 금이군과 함께 도성 북문으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말을 타고 가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정윤은 옆에서 말을 타는 벼라를 흘낏 바라보았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같이 오시겠습니까? 벼라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이건 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원한을 풀고 나라를 구하는 일이니까요. 그들이 북문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한치웅의 세력 일부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한치웅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합니다. 벼라가 중얼거렸습니다. 한치웅이 여기 없어요. 어디 있는 걸까요? 정윤은 주변을 살피다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혹시 이건 유인책이 아닐까요? 진짜 목표는 다른 곳일 수도 있습니다. 벼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아요. 한치웅의 성격상 이렇게 쉽게 들통나게 행동하진 않을 거예요. 그가 정말 노리는 것은 연등행차입니다. 정윤이 벼라의 말을 이었어요. 내일 연등행차 경로를 바꾸지 않았으니 한치웅은 여전히 그곳을 노리고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은 급히 병력을 나누어 일부는 북문의 세력을 저지하고 나머지는 정윤과 벼라와 함께 연등행차 경로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들은 연등이 설치된 거리를 따라 천천히 이동했어요. 주변을 잘 살피세요. 벼라가 말했습니다. 한치웅은 분명 숨어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들이 행차 경로의 중심부에 도달했을 때 벼라는 문득 어떤 연등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다른 연등들과 달리 그것은 약간 크고 무게가 있어 보였어요. 저기요. 벼라가 연등을 가리켰습니다. 저 연등이 이상합니다. 정윤은 즉시 병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연등을 조사하라. 병사들이 연등을 조심스럽게 내려 살펴보니 안에는 폭발물이 장치되어 있었습니다. 임금의 행차 도중 폭발시켜 혼란을 일으키려는 계획이었어요. 이것뿐만이 아닐 겁니다. 정윤이 말했습니다. 다른 연등들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모든 연등을 검사했고 결국 몇 개의 연등에서 더 폭발물을 발견했습니다. 한치웅의 계획은 연등행차 중 폭발을 일으켜 혼란 속에서 임금을 해치려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임금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임금은 연등행차를 취소하고 궁 안에서만 생신 행사를 치르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한치웅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분명
다른 계획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벼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치웅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의 다음 행동을 예측해야 합니다. 정윤과 벼라는 한치웅의 성격과 행동 패턴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그의 관상, 그간의 행적, 그리고 신복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았어요. 한치웅은 항상 자신의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벼라가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늘 자신만의 안전한 피난처를 마련해 두는 성격이에요. 정윤이 갑자기 눈을 빛냈습니다. 혹시 한치웅의 별장, 한양 외곽에 있는 그의 별장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벼라도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곳이라면 충분히 숨어 있을 수 있고 다음 계획을 세울 공간도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즉시 임금에게 보고하고 병력을 이끌고 한치웅의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한치웅의 별장은 한양 북쪽 산자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주변은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은밀하게 접근하기 좋은 장소였죠. 정윤과 벼라는 금위군 병사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별장을 포위했습니다. 병사들을 나누어 배치하십시오. 정윤이 지시했어요.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벼라는 별장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누군가 있는 게 분명해요. 정윤은 벼라에게 물었습니다. 한치웅의 성격을 보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벼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한치웅은 항상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탈출로를 마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별장 주변을 더 꼼꼼히 살펴봐야겠군요. 정윤은 병사들에게 별장 주변을 철저히 수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숲속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벼라는 직접 별장 주변을 돌아보던 중 뒤쪽에 작은 사당을 발견했습니다. 정윤 도령, 여기 사당이 있어요. 정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한치웅이 조상을 모시는 곳인가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하지만 벼라가 사당 주변을 유심히 살폈어요. 바닥에 흙이 최근에 밟힌 흔적이 있어요. 누군가 자주 드나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사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어둡고 조용했지만 벼라는 직감적으로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녀는 제단 앞에 놓인 조상 위패를 살폈습니다. 이상하게 위패가 살짝 기울어져 있네요. 벼라가 위패를 만지자 갑자기 딸깍 소리와 함께 제단 아래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비밀 통로였어요. 역시 탈출로가 있었군요. 정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병사들을 불러 비밀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통로는 어둡고 습했지만 분명 누군가 최근에 지나간 흔적이 있었어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통로를 따라 내려갔고 마침내 넓은 지하 공간에 도달했습니다. 공간 안에는 한치웅과 그의 몇몇 신복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테이블 위에 펼쳐진 지도를 보며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한치웅은 정윤과 벼라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또 만나는군. 끈질긴 놈들이야. 정윤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한치웅,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소. 항복하시오. 한치웅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항복? 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계획은 이미 진행 중이다. 벼라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연등에 숨겨진 폭발물도 모두 제거됐어요. 이제 더 이상의 저항은 무의미합니다. 한치웅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여유로운 미소를 되찾았어요. 그래? 하지만 그것만이 내 계획의 전부가 아니야.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신복들은 궁으로 향하고 있다. 정윤이 한치웅의 말을 믿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짓말이오. 임금님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셨소. 그래? 그렇다면 증거를 보여주마. 한치웅은 테이블 위에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국내부의 상세한 지도와 경비병들의 배치도였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최근에 작성된 듯한 문서에는 임금이 피신한 장소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정윤이 놀라며
중얼거렸어요. 궁 안에 아직도 내 사람들이 있다네.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말이야. 벼라는 한치웅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의 관상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찾으려 했어요. 당신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벼라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당신의 관상을 보면 지금 매우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임을 알 수 있어요. 이미 모든 계획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뿐입니다. 한치웅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벼라의 말이 정확히 들어맞은 듯 했어요. 내 놈이 내 아비처럼 관상으로 내 마음까지 읽는단 말이냐. 한치웅은 갑자기 칼을 꺼내 들고 벼라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윤이 재빨리 그 앞을 가로막고 한치웅의 칼을 쳐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짧은 격투가 벌어졌고 마침내 정윤이 한치웅을 제압했습니다. 끝났소. 한치웅. 병사들이 한치웅과 그의 신복들을 체포했습니다. 모두 묶여 끌려나가는 중에도 한치웅은 벼라를 노려보았어요. 내가 틀렸다. 내 아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눈이었어. 벼라는 그를 담담히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운명을 거스르려 했지만 결국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당신을 여기까지 이끈 거예요. 한치웅이 끌려간 후 정윤과 벼라는 지하 공간에 남아 문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치웅의 모든 계획과 공모자들의 명단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것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정윤이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벼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원한을 풀게 되었네요. 정윤은 벼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달빛 같은 차분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벼라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윤 도령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기인이 되기로 선택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두 사람은 함께 별장을 나와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어요. 한치웅의 역모가 완전히 진압된 후 조정에는 평화가 돌아왔습니다. 임금은 정윤에게 삼품 벼슬을 내리고 그의 가문을 복원시켜 주었어요. 벼라에게도 궁중 관상가의 자리를 다시 제안했지만 그녀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저희는 운명을 예언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옵니다. 임금은 벼라의 뜻을 존중해 주었지만 그녀의 재능과 충성심을 높이 평가했어요.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궁으로 돌아오시오. 그대의 지혜는 나라에 큰 도움이 될 것이오. 벼슬을 받은 정윤은 이제 한양에서 관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늘 벼라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정윤은 관아 일을 마치고 북쪽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벼라의 작은 관상소가 있었어요. 벼라는 관상소 앞마당에서 약초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정윤이 다가오자 그녀는 반갑게 맞이했어요. 정윤 대감, 오랜만입니다. 벼슬살이는 어떠신가요? 정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쁘지만 보람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곳이 그립더군요. 이런 작은 관상소가요? 벼라가 웃으며 물었어요. 아니요, 당신이 그립습니다. 벼라의 얼굴에 붉은 기운이 돌았습니다. 바람에 스치는 봄꽃처럼 그녀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어요. 저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행복합니다. 정윤은 진지한 표정으로 벼라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당신 덕분에 운명을 바꿀 수 있었소. 이제 나의 귀인은 바로 당신이오. 벼라는 말없이 정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의 관상을 보는 것처럼 깊이 있게 살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벼라 선생님은 저를 단순한 복수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정의를 찾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운명을 바꾼 것이지요. 정윤은 조심스럽게 벼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했어요. 함께 살아가면 어떨까요? 산골의 작은 초가에서 관상소를 차려 백성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요. 벼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벼슬을 버리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관리로서의 의무도 다하고 동시에 당신과 함께 백성들을 돕고 싶습니다. 두 가지 일을 모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벼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운명은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하지요. 두 사람은 그 후 산골에 새로운 관상소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벼라관, 뜻은 운명에서 벗어난 꽃이 핀 곳이었어요. 정유는 낮에는 관리로 일하고 저녁이면 벼라와 함께 관상소에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벼라관을 찾아 운명에 대한 조언을 구했고 벼라와 정유는 그들에게 늘 같은 말을 했어요. 진정한 귀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운명을 선택하고 남의 길을 밝혀주는 이그가 바로 나라를 살리는 인연이 되는 법이지요. 세월이 흘러 벼라와 정윤의 이야기는 조선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자운지기, 스스로 운명을 선택한 자가 귀인이 된다라는 사자성어로 기억했어요. 어느 봄날 저녁, 벼라와 정윤은 관상소 앞 작은 정원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붉은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었어요. 정윤 도령,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하세요? 벼라가 물었습니다. 정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찌 잊을 수 있겠소? 그날 당신이 내 관상을 보고 귀인이라 했을 때 난 그저 웃어넘겼지요. 그런데 정말 귀인이 되셨네요. 벼라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함께 귀인이 된 거지요. 서로에게, 그리고 이 나라에. 벼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귀인은 스스로 운명을 선택하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은 진리예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애정과 존중, 그리고 함께 이뤄낸 성취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의 운명은 이제 하나로 엮여 더 많은 이들에게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완전히 저물고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벼라와 정유는 벼라관으로 들어가며 내일도 또 다른 이들의 운명을 밝혀줄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정한 귀인의 길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진정한 귀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운명을 선택하고 남의 길을 밝혀주는 그가 바로 나라를 살리는 인연이 되는 법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조선의 옛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